공신공룡 전민재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신공룡 신패러다임 생활과학 생활철학 연구소의 연구원 전민재입니다. 오늘은 공신공룡 연구소의 신패러다임 생활과학 생활철학 5번째 시간으로 공인공부와 병 등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희 연구소로 들어온 질문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교수로 20년간 재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저는 간암이 작년에 이어 다시 재발하여 다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 왜 이런 안 좋은 병이 반복해서 오는지 알고 싶고 이러한 병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교수, 박사, 지식인들, 유명 연예인, 정치인, 종교인 등 우리 사회의 공인이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요즘 여러 안 좋은 질병에 걸려 투병하거나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변 사회, 국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지식인들이나 공인분들이 왜 병들어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연구진은 그에 대한 답으로 다른 역할 이행의 부재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행태 등이 사회적 역할 수행 면에서 바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과 신체적 질병 발생, 사고 발생,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고통 사이의 연관성은 건강과 불건강의 근원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신체적 건강은 개인의 신체적 요소, 물질적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건강의 정의에 기초하면 신체적 건강 하나만을 건강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수, 박사, 유명 연예인, 정치인, 종교인 등 우리 사회의 공인이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신체적 질병 발생, 사고 발생,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고통 없이 건강한 삶과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만 질문자님의 의문처럼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인과 지식인의 바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 사회 환원과 공적인 삶, 그리고 질병 발생 사이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해 연구진들과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의 답과 관련된 연구진의 요약된 결론입니다. 들어보신 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인이나 공인이 공적인 경제와 공적인 금융을 사용한 후 그것을 바른 형태로 갚아내지 못하고 사회 환원을 바르게 못하면 해당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그만한 병이나 아픔이 크게 다가온다. 특히 지식인은 이러한 측면에서 그 사회적 역할에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날로그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 X세대 지식인들 대다수는 경제적 번영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전 세대와는 비교해 비교적 풍족하게 자랐다. 특히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지식인들은 많은 지식을 흡수했다. 즉, 인류의 희생으로 빚어진 수많은 지식을 흡수하며 성장했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X세대 지식인들이 이러한 지식을 흡수하며 성장하여 이제 50대 이상의 어른이 되었음에도 바른 사회 환원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이들은 자연이 운행하는 법칙에 따라 질병, 사고,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고통 등으로 힘들어서 지게 된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운행 법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병에 의해 아파병상에 눕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피와 땀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자금, 경제, 금융 등을 바른 사회적 환원 의지가 없는 지식인이 합당한 명분과 이명 없이 쓰고자 하면 자연은 어려움을 그 지식인에게 준다. 즉, 지식인이 국가 자금, 공적 경제 등 국민의 피와 땀을 바른 명분 없이 함부로 쓰고자 한다면 지식인 본인이나 지식인 가족이 아픔을 당하게 된다. 자연에는 엄중한 질서가 운행되고 있다. 내 사회적 행위, 내 개인적 마인드 세팅, 공적인 생각의 질은 질병 발생과 외형적으로 전혀 상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의 주파수 및 에너지 파장은 실시간으로 자연에 전달되고 전달된 에너지와 주파수는 자연에 의해 해석되어 당사자에게 되돌아간다. 즉, 타고난 개인적 질량에 미달하는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시대적 진화와 발전 질량에 미달하는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자연의 근원적 본질에 역행하는 생각, 말, 행동은 인간에게 질병, 사고,
어려움, 고통 등을 유발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정리하면 지식인이 공적 자금 등을 사용할 때 자신의 이념과 생각 등이 정의 법칙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공적 자금과 경제 등을 쓰지 말고 모아 두어야 한다. 지식인에게 다가오는 경제와 돈은 지식인이 바른 이념을 통해 진정으로 뜻있게 쓸 때 빛이 나게 된다. 즉, 지식인이 주어진 공적인 경제, 공적인 돈을 함부로 썼다면 아무리 안 되어도 10배는 자연에 물어내야 한다. 그 10배를 물어낼 수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어려움을 줌으로써 자연은 10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다른 형태로 환수해 간다. 이로써 자연은 스스로 흐트러진 운행 흐름을 균형성 있게 재조절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지식인에게 주어지는 국가자금 및 공적경제는 자연법칙이 관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질적 시야를 열고 보면 자연의 본질적 법칙은 진정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인은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공적 자금 및 국가자금은 바른 자연법칙 기준에 부합하는 명분 없이는 결코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 만약 이미 사용했다면 내가 일어서면 국가자금을 분명히 갚겠습니다. 라고 매일 말하는 것이 좋다. 즉, 지식인 누군가가 공적 경제를 사용했다면 내가 다시 일어서며 더 나은 바른 세상을 위해 나 자신을 불태우겠다라는 각오를 가지는 것이 좋다. 지식인이 가진 지식도 공적 자금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즉, 지식인의 지식 에너지도 공적 경제의 물질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소중하고 귀하다. 지식을 먹은 지식인이 지식을 통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공적 환원을 하지 않으며 자연이 주는 여러 어려움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 또는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과 아픔,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다. 이러한 고통, 아픔에 의해 지식인은 점차 아파서 자리에 눕게 된다. 지식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지식인 당사자가 바른 것을 찾으려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는 공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류와 국민의 희생, 그리고 피땀이 녹아있다. 이것이 물질 에너지인 공적 자금 등의 사용 시 지식인의 뚜렷한 명분과 이념이 중요한 이유이다. 지식인이 바르지 못한 이념으로 살다가 자리에 눕게 되었다면 지식인은 이에 대해 자신의 잘못과 과오가 100%임을 알아야 한다. 즉, 30%, 70%, 40%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식인이 바르지 못한 이념과 그에 따른 잘못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질병이 오고 자리에 눕게 되었다면 이것은 100% 지식인 본인의 책임이다. 지식인의 바른 사회 환원에는 쉽게 말해 자식인이 하늘에 백기를 들고 자신의 공적 이념을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인이 자신을 희생하여 어려워진 세상의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주변과 사회, 국가,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자금, 국가자금, 국제지식을 먹고 결과적으로 지식인으로 자랐다면, 즉 은혜롭게 성장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국가와 국제의 명명백백한 사회 환원을 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 혈세, 서민들의 피와 땀, 인류의 역사적 희생의 소산물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한국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아날로그 세대 지식인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 시대는 지식인이 바른 행위를 못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지식인 스스로 받게 되는 지식인 순환 시대이다. 명백한 사회 환원, 즉 희생의 힘으로 일어서 크게 되었다면 사회를 이롭게 한다. 는 가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식인은 경위와 눕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은혜받아 자라난 지식인이 아파서 병들면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100% 지식인 본인의 책임이다. 지식인은 자신의 지식 활용과 주어진 경제 및 돈의 사용에 있어 은혜로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 경제의 공적 활용을 위한 이념과 명분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지식 에너지와 같은 비물질 에너지의 근원적, 본질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은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과 비물질은 천기, 지기, 인기로 구분된다.
천기는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로 구분된다. 천기 중에서 최종의 천기 비물질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학적 관점, 이론 물리학적 관점, 분석 심리학 이론 등에 따르며 각각의 의식체는 본질적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하나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기는 불특정 다수, 국가, 인류 사회를 포괄하는 초절정의 거대 공적 의식이다. 즉, 천기는 끝없이 거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천기와 달리 인기는 3, 4, 5, 6, 7, 8, 9, 10까지 성장한다. 그 이후 0이라는 공수가 모두 빠지게 된다. 이후 원소 1은 모두 연대하고 통합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초거대한 일로 진화 발전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천상의 일과 지상의 일이 대융합하며 원시반곤이 이루어진다. 또한 철학적 관점 및 종교학적 관점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기는 천기의 원소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인기는 천기의 원소이다. 그러므로 인기 간의 충돌을 천기는 제일 싫어한다. 그리고 이 지상계는 비물질 간의 충돌 시 엄청난 변형이 초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기는 공수가 빠진 일로 되면서 모든 일이 화합하여 천신의 반열에 모두 오르게 되는데 이로써 천지공사가 시작된다. 정의 법칙은 도솔천을 통하여 시작되어 내려진 법칙이다. 이 정의 법칙이 인류의 33천 모든 하늘을 합체하여 하나로 하게 된다는 종교적 이론이 있다. 즉, 정의 법칙은 도솔천 존재부터 각 하늘 여러 다체까지 모두 흡수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 모두의 정의 대법칙이 되어 모두를 하나로 합쳐내고 결국 그것이 하나의 진리가 되고 빛이 되어 진정한 하나를 이루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금세기에 그 길이 마련될 것이고 또 금형되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모두를 일깨워서 정의 법칙 세상을 실현시켜가는 공인 공동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근본 진리와 자연, 인류를 알고 지혜를 열어 큰 생각으로 하나 되는 상상이 필요한 때이다. 하늘은 스스로 금융과 교육의 지혜를 열어 스스로 팽창한다. 이를 통해 하늘은 널리 사람과 사회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인 지식인, 공인 사업가, 공인 경제인, 공인 정치인, 공인 종교인의 힘을 내려 스스로 팽창하게 한다. 즉, 진정한 천부경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다. 이 말과 같이 고생 끝에 낙이 오도록 하는 바른 지식 운영, 그리고 경제, 금융, 진리 교육의 바른 운영 세상을 곧 맞이하게 된다. 불특정 다수 의식체, 국가 의식체, 국제사회 인류 의식체, 공신의 운행, 인류사회 운행과 관련하여 국가사회의 대역 대신 공동의식체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므로 지식인은 사회금융, 사회교육 이력을 항상 체크하며 반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특정 지식인이 공적 경제인 나라 돈을 갚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하듯이 대다수 지식인은 자신이 성장하여 사회에 크게 환원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수시로 축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종교적 관점과 철학적 내용이 많이 부각되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 결론에 저는 많이 공감됩니다. 올바른 삶의 자연 법칙을 알아야 지식인의 아픔과 그 원인을 이해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래지향적 노력과 방향성 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신공룡연구소의 신패러다임 생활과학 생활철학 5번째 시간으로 바른 사회 환원과 공적인 삶, 그리고 질병 발생 사이의 본질적 연관성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부 내용에 지식인의 사회 환원과 대자연의 에너지 운행, 그리고 정의 법칙 운행과 관련된 종교 철학적 관점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로 지금까지의 답변은 저희 공신공룡 연구진의 견해이니 100% 신뢰하여 바로 현실에 적용하기보다는 검토해보신 후 스스로 바르고 생활 적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자신들의 생활 속에 30% 정도까지만 1차적으로 녹여서 적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0일 검토 후에도 받은 견해라고 판단이 되고 생활 적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2차적으로 자신들의 생활 속에 70% 정도까지 적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